네, 안녕하세요. 수호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5월 7일 화요일이고요. 3일간의 연휴를 끝내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번 주는 어떤 종목이 우리한테 수익을 줄 수 있을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LS 에코 에너지입니다. 네, 기존에 이제 사명을 변경을 했죠. 원래 LX 전선 아시아였습니다. 전선 아시아. 사명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전선이나 이런 고압 케이블 같은 제품을 제조하고 공급하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죠. 이런 상승에 대한 이유와 또 앞으로 어떻게 주가가 흘러갈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이 분명히 있으실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상승 이유 먼저 확인을 해 볼 텐데요. 최근에 나온 뉴스가 하나 있었죠. 자, 여기 보시면 네, 이 뉴스입니다. 이 뉴스. LS 에코에너지 사명 바꾸고 실적 주가 모두 잡았다라고 합니다. 5월 2일에 나온 뉴스고요. LS 에코에너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밑에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인데 올해 1분기 매출이 1,800억이 나왔고 영업이익이 97억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97억. 예상치는 원래 얼마였나요? 영업이익 예상치는 61억이었습니다. 61억이었는데 97억이 나왔다. 그럼 대략 50% 정도, 1.5배 정도 크게 상승을 했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주가가 상승하나요? 국내 주식이 이런 흐름을 보이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실적이 잘 나오면 이제 재료 소멸이라고 판단을 해서 매도를 하는 게 국내 시장의 흐름입니다. 맞죠? 삼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막상 실적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하락 추세 시작.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국내 시장인데 그럼 과연 이 97억의 영업이익 때문에 이렇게 상한가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힘들죠. 어렵겠죠. 이 상승의 이유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닙니다. 그렇죠? 다른 재료가 분명히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재료가 무엇인지 재료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다음에 또 비슷한 흐름의 종목이 나오면 우리는 크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학습을 해야 됩니다. 맞죠? 자, 그렇다면 왜 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는지 그리고 91억이 사실 큰 금액이 아닌 이유까지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최근에 시장이 어땠나요? AI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했죠. 이거는 반박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특히 이제 관련된 제품 중에서 HBM이라든지 CXL이나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기타 새로운 생소한 시장은 항상 신선한 걸 좋아합니다. 신선한 기술 재료가 나오면 시장은 환호를 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당히 크게 상승을 하게 되기 마련인데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한 시기가 있었고요. 지금은 잠시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상승은 끝나지 않았다. 추세는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몇 개만 볼까요? YC 볼게요. YC. 원래 이제 YIK였는데 원래 사명이 YIK에서 YC로 바꿨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YC의 지분을 11%를 들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가 상당히 크게 올랐죠. 또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는 어떤가요? 기존에 5만 원에서 6만 원대 이 구간을 횡보하다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날이 2월 8일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7만 원대로 올라가고 나서 주가가 쭉 상승해서 15만 원까지 약 3배에 가까운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가볍지 않습니다. 원래 4조, 5조대에서 12조까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종목이 3배가 오르는 거는 확실히 시장 주도주였다. 맞죠? 그러면 마저 설명을 드리면 자, 시장 주도 테마가 AI 반도체였고 이게 쉬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슈가 된 게 뭐였죠? 변압기였습니다. 변압기. 예를 들어서 HD, 현대일렉트릭, 또 LS 일렉트릭, 또 재룡전기 이런 종목들이 있었죠. 왜 올라갔나요? AI 반도체가 성장을 하면서 인공지능이 성장하려면 빅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빅데이터가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수가 있겠죠. 네, 이 빅데이터를 관리하려면 이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요. 이 데이터 센터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엄청나게 전기를 많이 먹는다. 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기랑 전력망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21년도 때부터 이제 인프라 법안이 발의가 됐죠.
노후된 사회의 기반 시설을 재정비하겠다. 돈을 많이 붓겠다. 그때 얼마 쓴다고 그랬나요?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000조 넘게, 1천조를 넘게 붓겠다라고 나온 게 21년도의 인프라 법안인데 이때부터 뭐 도로라든지 배관, 뭐 기타 환경에 대한 거, 에너지에 관련된 거 쭉쭉쭉 투자를 했고 당연히 전력망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국내 기업 중에서 재룡전기라든지 LX 같은 이런 기업들이 변압기나 관련된 전력 설비 제품을 엄청나게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제서야 빛을 발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스토리로 전력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이제 데이터 센터다.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많이 먹기 때문에 계속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변압기 다음에 전선주가 올라갔죠. 전선주. 자, 대원전선, 가온전선 이런 종목들, 대한전선 당연히 LS 에코에너지도 포함이 되는데 에코에너지는 좀 늦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때문에 주가 상승한 게 아니다. 시장 주도주가 AI와 빅데이터랑 전력망 관련 주더라. 맞죠? 그래서 후발주로 크게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맞지 않다. 또 하나 근거로 보여드릴 수가 있는 게 자, LS 에코에너지의 그걸 볼게요. 자, 시가총액을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을 보면 1조입니다. 1조. 1조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영업이익이 97억이 나왔다고 주가가 상한가를 갈 수 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가능하다. 맞죠?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고평가이기도 합니다. 실적만으로 올랐다면 고평가가 아니어야 되죠. 고평가면 실적이 97억밖에 안 나왔는데 상한가 갈 이유가 없겠죠. 자, 1년 매출이 7천억 정도 하는 기업인데요. 매출이 7천억인데 시가총액이 1조입니다. 다소 비싸다고 볼 수가 있고 동종업계의 대원전선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대원전선은 시가총액이 3천억입니다. 대원은 3천억. 이 기업이 매출 얼마나 하나 보실래요? 자, 5천억 정도 합니다. 비교를 해보면 LS 전선 아시아는 자, LS 에코는 시총이 1조고 매출이 7천억이다. 대원전선은 시총이 3천억이고 시총 매출이 5천억이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작년에 130억을 했죠. 에코에너지는 얼마 했나요? 2배 정도 했네요. 300억 정도 했으니까. 그러면 영업이익이 여기는 300억, 여기는 130억. 자, 그러면 시가총액이 3배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근데 영업이익은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않죠. 특히 대원전선은 올해 전망치도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LX 에코에너지는 저평가가 아니다. 실적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테마주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LS 에코에너지가 올라가는 건 AI가 시장을 주도하기 때문에 여기서 테마가 확산되고 파생이 돼서 전력망까지 갔다가 전선까지 가서 테마주로 미래의 가치를 너무 많이 당겨온 상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가가 추가 상승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추가 상승은 가능합니다. 추가 상승 가능한데 어쨌든 테마주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건 두 가지가 있죠. 실적으로 상승하는 게 있고 테마주로 상승하는 게 있습니다. 테마의 상승의 끝은 어떻게 되나요? 원래대로 회귀를 합니다. 우리 이거를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실적은 조정을 받습니다. 조정. 시장에서 실적 베이스로 상승을 하면 조정, 급등 이후에 조정을 받고 다시 재상승을 한다. 자, 테마의 상승은 급등을 한 이후에 재료 소멸입니다. 재료 소멸. 소멸되면 원래 위치로 회귀하더라. 이게 이제 테마주 상승의 특징이죠. 이걸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랑 재룡전기는 실적 베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적이 실제로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재룡전기는 변압기 100% 몰빵한 기업인데 미국에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까지 왔죠. 어쨌든 에코에너지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상승을 하는 테마라고 접근하시는 게 더 편할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요. 그건 잠시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뉴스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전기 먹는 하마 일반 검색보다 전력 소모 10배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챗 GPT에 질문을 한번 할 때마다 소모하는 전력량은 기존 인터넷 서비스의 10배다. 이제 구글링 하는 거랑 네이버 검색하는 거에 10배가 들어가더라. 전력 소모가요. 그래서 빅테크들은 다 지우고
빅테크들은 앞으로 다가올지 모를 전력 부족에 대비해 나서며 데이터 센터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아마존은 인근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서 전력을 빠르게 공급받는 데이터 센터를 6억 5천만 달러에 인수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돈으로 뭐 7천억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에 1조 달러, 1,300조를 투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제 자금이 될 거로 보이고요. 또 하나 최근에 나온 거. 자, 애플도 참전이라는 뉴스입니다. 빅테크 AI 쩐의 전쟁에 달아오른다. 5월에 나온 기사고요. 마찬가지로 내용을 보시면 자, 오픈 AI, 최 GPT를 만든 오픈 AI죠. AI 반도체 개발에 최대 우리 돈으로 이제 9,500조를 투자하겠다고 밝혔고요. MS 137조, 아마존 마찬가지 구글 메타. 정리를 하면은 빅테크 기업,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가요? 미국에서 나스닥에서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안에 들어있는 빅테크 기업입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이 지배하는 빅테크 기업이 앞으로 AI랑 데이터 센터랑 전력망 공급에 투자를 하겠다. 엄청난 돈을 붓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쵸? 엄청난 자금을. 그래서 전력 관련주가 크게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자, 미국에서 앞으로 5년간 송전선을 16만 킬로미터 업그레이드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전선업계가 호재다. 당연히 뭐 대원전선이나 LS 전선아시아, 에코, AS 에코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겠죠. 자, 그 이유는 이제 IRA 법안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중국하고 미국이 갈등을 빚으면서 중국 제품을 배제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네, 그래서 한국 전선 업계가 호재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인공지능 테마주예요. 결국엔 인공지능 테마주로 반도체 갔다가 변압기 갔다가 전력만 갔다가 전선까지 온 겁니다. 이게 이제 이유고요. 그럼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요? 주가가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인가요? 매도를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든 주식의 상승에는 상승 주체라는 게 있습니다. 상승 주체. 주가의 상승에는 주체가 있다. 흔히 이제 세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력이 있다. 근데 이 세력은 그냥 뭐 작전주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시가총액 작은 종목을 뭐 장난치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주가가 크게 상승하려면 큰 자금들이 들어와야 된다. 그 큰 자금의 주체가 되는 게 세력입니다. 자, 그러면 LS 에코에너지는 어떨까요? 자, 상승이 시작된 날짜부터 볼게요. 상승이 4월 29일